빗줄기가 도시의 거리를 씻어내리던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정우는 오토바이 키를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어깨는 무거웠고 등은 하루 종일 오토바이에 앉아 있어 뻐근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우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늘 하루 더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돈을 모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자. 정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공원 한쪽 구석에서 쓰러진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요. 정우는 본능적으로 오토바이를 세우고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우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비 오는 밤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죠.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는데. 정우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업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할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깃털처럼요. 가까운 병원은 약 20분 거리에 있었지만 정우는 전력으로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할머니. 빗물과 땀이 뒤섞인 채 정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매 발걸음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정우는 그 미약한 생명의 증거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정우의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료진들이 재빨리 할머니를 인계받았습니다. 정우는 할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어요. 할머니, 가족분 연락처 있으세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을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혼란스러운 듯 했어요. 간호사가 정우에게 물었죠.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요, 지나가다 쓰러진 걸 발견했어요. 가족 연락처도 모르겠고, 괜찮아지시면 연락 주세요. 정우는 자신의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에 보상을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병원 CCTV에는 할머니를 업고 뛰어오던 정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도 함께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와 같이 새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괜찮으실지 잠시 걱정했지만 이내 바쁜 일상에 묻혔어요.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몇 번이고 어제의 그 공원을 지났습니다. 비는 그쳤고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팸 전화라 생각하고 무시했겠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어제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정우는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았을까요?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셨죠? 연락처도 안 남겼는데요. 병원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회사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고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상대방이 누구기에 이런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대건설 대표 최윤성입니다. 어제 도움받은 노인은 제 어머니세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현대건설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의 어머니를 자신이 구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최 대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회복 중이신데 꼭 구해주신 분을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회사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배달 일정도 있었고 어머니 병간호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죠.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오늘 저녁 7시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로비에서 제 비서가 맞이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정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을 만난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건 할머니의 건강이었죠. 정우는 남은 배달을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자신의 인생이 크게 바뀔 거라는 예감은 전혀 없었어요. 저녁 7시 정우는 현대건설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정우는 낡은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 차림이었죠. 좀 더 정장을 갖춰 입을까 고민했지만 가진 게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정우님이시죠? 저는 최 대표님의 비서 김지은입니다. 이쪽으로 따라와 주세요. 정우는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죠. 정우는 그저 배달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도착한 곳은 최고층의 VIP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방 한가운데 소파에는 어제 만났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죠? 어서 오게, 내 생명의 은인.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어요. 어제의 그 허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별 말씀을요. 괜찮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때 옆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정우는 즉시 알아봤어요. 뉴스에서 종종 보던 현대건설 최윤성 대표였죠. 최윤성은 정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는 당황했어요. 대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최윤성은 소파에 앉으라고 정우를 안내했어요. 비서가 차와 다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우는 이런 호화로운 공간이 낯설었죠. 우리 어머님은 매일 아침 그 공원을 산책하세요. 어제는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최윤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나이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내 덕분에 더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고맙다 정말로.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른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며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어요. 정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넘게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대학은 중퇴했지만 언젠가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꿈도 있다는 것까지요. 최윤성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정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군요. 최윤성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한 미소였죠. 잠시 후 최윤성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정우에게 건넸어요.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열지 않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윤성의 눈빛이 변했어요.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봤지. 이 아이는 다르다고. 할머니가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최윤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요. 학벌보다 중요한 건 인성과 성실함입니다. 정우 씨의 배달 이력을 조사해 봤는데 고객 평가가 매우 좋더군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대기업 인턴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병간호는 어떻게 할지, 생계는 어떻게 유지할지 걱정이 앞섰죠.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턴 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머님 병간호와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도 조정해 드릴 수 있고요. 정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다시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운명이란 게 있는 법이지. 내가 나를 구했으니 이제 우리가 너를 도울 차례란다. 다음 주 월요일 정우는 인턴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현대건설 본사로 향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한 정장이었죠. 최윤성은 정우를 사회공헌팀에 배치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정우 씨의 공감 능력과 따뜻한 마음이 이 부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윤성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서툴렀고 회사 용어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도 매뉴얼을 읽었고 퇴근 후에는 필요한 기술을 독학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여전히 배달 일을 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여전히 필요했으니까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최윤성이 정우를 불렀어요. 잘 적응하고 있나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최윤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 씨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좋은 병원으로 전원을 권하셨는데 비용이. 최윤성은 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 협력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내일 어머님을 강남 세브란스로 모시죠.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정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윤성은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건 정우 씨에 대한 투자예요. 앞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 더 큰 일을 해줄 테니까요. 이틀 후 정우의 어머니는 최고급 병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느 날 병실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최윤성의 어머니, 그 할머니가 정우의 어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 왔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단다. 정우는 깊이 인사했어요. 두 어르신이 만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족이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많을 거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우는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어요. 더 이상 배달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죠.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최윤성의 비서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할머니께서 정우 씨를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자택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정우는 즉시 회사 차량을 타고 최윤성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할머니가 갑자기 정우를 찾는다니 걱정이 되었어요. 도착한 자택은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정우는 안내를 받아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 저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정우를 보자 밝게 웃었어요. 아, 왔구나. 나 때문에 놀랐지? 건강은 괜찮아. 그냥 너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단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우에게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사실 내게 숨긴 이야기가 있단다. 정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날 밤 공원에서 사실 나는 널 알아봤단다.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매일 아침 그 공원을 산책해. 너도 매일 그 시간에 배달하느라 지나다니지. 몇 달 동안 널 지켜봤단다. 정우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진정으로 타인을 돕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시험해보고 싶었단다. 그래서 그날 일부러 쓰러진 척했어. 정말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실제로 위험한 상태였다고. 처음엔 연기였지. 하지만 웃기게도 정말 심장에 문제가 생겼더구나. 내가 나를 업고 달릴 때 나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단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과 타인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 넌 후자야. 그런 사람이 우리 가문에 필요하단다. 정우는 할머니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우리 집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할머니의 고백 이후 정우의 회사 생활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상사들의 태도도 존중으로 가득 찼어요. 소문이 돈 것 같았죠. 정우가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 최윤성 대표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이 알려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최윤성은 정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어요. 정우 씨,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우는 긴장한 채 앉았어요. 최윤성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 경영진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소수의 인원만 선발하는 특별 교육이죠. 정우 씨를 그 프로그램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자신이 대기업의 미래 경영진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자격은 내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최윤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우 씨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정직과 성실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이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갑작스러운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가진 것 없어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날 저녁 정우는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을 많이 회복한 어머니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이런 기회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을 거다.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거라. 어머니의 말씀에 정우는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날 정우는 최윤성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윤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프로그램은 먼저 해외 연수부터 시작합니다. 준비할 시간은 한 달 정도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배달, 청년에 불과했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 중 하나가 된다니 믿기지 않았죠. 정우가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날 할머니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최윤성과 정우의 어머니도 함께 했어요. 마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 같았죠. 정우야,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정우가 상자를 열자 오래된 회중시계가 나왔어요. 금빛이 바랜 낡은 시계였지만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란다. 내 아버지, 그리고 윤성의 할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지고 다니던 것이지. 이제 내가 가져가렴. 정우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윤성은 깊은 의미가 담긴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우리 회사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이 그 중심에 서주길 바랍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그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를 만났던 그 비와 같았죠. 정우는 회중시계를 꺼내 보았어요.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심은 돌아온다. 때로는 가장 뜻밖의 순간에. 1년 후 정우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 연수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그는 이제 현대건설의 사회공헌팀 팀장으로 발탁되었어요. 첫 프로젝트는 배달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청년들에게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지원 대상자 면접은 바로 그 공원 벤치에서 진행되었어요. 정우가 할머니를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정우는 지원자들을 만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할머니를 도왔을 뿐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심 어린 도움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비가 오는 날 정우는 가끔 그 공원을 찾아가 벤치에 앉아 있곤 했어요.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요. 할머니가 그랬듯이 정우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본사 로비에는 작은 명판이 하나 생겼어요. 정우가 직접 새긴 문장이었죠. 도움은 계산 없이 주는 것,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잊지 않는다. 최윤성은 이미 정우를 회사 후계구도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우에게서 순수한 진심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할머니와 함께 매주 공원을 산책했어요.
두 어르신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죠. 때로는 정우가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할머니를 업고 달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 우연한 만남이 모두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꿔놓았는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심은 돌아온다. 때로는 가장 뜻밖의 순간에 정우는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은 자신의 사명이었으니까요.